벨리에서 예전에 매크로 예측 대회인 매크로디스에서 1등을 하셨던 캘린더님의 분석 글입니다. 이제 요 글의 결론은 USD KRW,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올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화 약세가 올 것이다 라는 전략을 제시하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분기까지 원화 강세에 베팅하고 그 2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원화가 펀더멘털을 따라 약세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게 요 글의 결론입니다. 일단 요 캘린더님께서 주목하신 거는 이번에 정부가 새로 발표한 RIA 계좌, 요 계좌인데 요거 많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로 가져와서 국내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요런 계좌죠. 이제 캘린더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세제 감소에 그 시간 따라 디케이, 그러니까 감소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양도소득세 100%를 공제해주고 2분기에 80%를 공제해주고 하반기에는 50%라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있죠. 결국에는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2분기, 3분기에 매도할 일은 없고 그냥 1분기에 매도해서 100%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1분기에 최대한 매도해서 원화로 환전하라는 정부의 의도이다. 그렇다면 왜 1분기인가에 대한 논리가 요 뒤에 이어집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제 어쨌든 1분기에 매도 물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달러 유입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이번 추측인데 정부가 현재의 고환율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공백기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달러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에 이제 요 계좌를 만들어서 민간의 달러를 시장에 한번 풀고 2분기에는 WGBI 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요게 편입되면 4월부터 편입이 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략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5에서 3.5조 달러의 자금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편입 비중을 해서 계산을 하면 2분기부터 약 75조 규모의 채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1분기만 버티면 2분기부터는 WGBI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을 방어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점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환율을 연초에 사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글 쓴 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면 현재 정권에서 경제 실패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 환율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5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지만 이제 환율 원화 가치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정권의 잘한 점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대내적 요인이었을 거예요. 이제 대외적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을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5월에 이제 연준 의장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모두가 예상하겠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된다면 강력한 금리 인하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달러 약세가 될 수 있고 다시 환율의 원화 가치로는 강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최근 포퓰리즘 정책들을 하나둘씩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최근 트럼프가 1년간 신용카드 금리 10%로 상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미국 경우엔 신용카드 평균 금리가 대략 20%보다 좀 더 넘는 수치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기대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카드 금리를 사용해서 많은 소비를 하는 거겠지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많은 기관들은 이게 결국에는 역선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드사들은 바보가 아니고 결국에는 더 저신용자들에 대한 그런 카드 사용을 줄이게 하고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이 신용 수축을 낳고 결국에는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로 간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결론은 정부가 1분기나 2분기에 환율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차 차익 거래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결국에는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원화 강세에 베팅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화 펀더멘탈에 맞는 다시 달러 강세에 베팅하라는 것이죠. 목표가는 1,300원대로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 1,400원대인데 1,400원에서 뭔가 1,400원대 초반을 낮추는 것은 뭔가 정책 성과로 뽐내기에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환율을 1,300원대로 떨어뜨린다면 그건 굉장한 정책 성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300원대로 제시를 했는데 하지만 캘린더님께서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원화 약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엔 펀더멘털인 장기적 원화 약세 추이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으로는 1,300원까지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다시 달러를 매집해서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라. 이런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꿀팁이네, 꿀팁. 근데 저는 뭐 설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가 계속 벨리 내에서 말씀드리지만 되게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시장 같은 것도 선거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환율 부분도 사실 선거 주기가 되게 중요한 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딱 좀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캘린더님 주장을 빌리면 이제 어쨌든 1,300원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적극적으로 매도해라라고 주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화의 펀더멘탈이 약세로 흐르는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 살고 있잖아요. 국내에 살고 그리고 원화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어쨌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달러 비중을 줄이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뉴페이스 잭이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첫 방송에서 긴장도 하고 했지만 또 두 번째 얘기할 땐 많이 좀 적응되신 것 같습니다. 간간히 나와주시죠. 그래서 오늘 주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